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이제 일반적인 지적 측량을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보았죠. 자, 우리가 지적 측량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은 이런 한 필지의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 기준점.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측량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했죠. 기초 측량.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이 국가 기준점, 모든 측량. 지적 기준점뿐만 아니라 모든 측량,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하는 측량, 이런 모든 측량에 있어서 기준점을 우리는 국가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지적 기준점, 기초 측량을 통해서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고요.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부 측량을 한다는 거죠. 세부 측량을 통해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만은 먼저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적 기준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 지적 기준점에 의의 있죠. 자,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은 그냥 넘어가시고, 뭐, 지적 소관청, 이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부터요.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요. 국가 기준점. 자, 국가 기준점은요. 이것은 지적 기준점이 아닙니다. 지적 기준점이 아니고요.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지적 측량할 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기준점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고 보통 위성 기준점 이런 것들이 국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 기준점 이런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지적 기준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국가 기준점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수원에가 이제 국가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자,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해남 땅끝마을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토지가 하나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 기준점만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각 시도에는요,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삼각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도에는요, 각 시도니까 뭐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시 이런데 시도에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삼각점을 둡니다. 삼각점. 지적 삼각점을 둬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전라남도에 어떻습니까? 지적 삼각점이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전라남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가지고요. 해남 땅끝마을 측량을 하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 광선을 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지적 삼각점만으로는 한 필지를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그 시군구예요. 시군구에 이 지적 삼각점을 보조할 만한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둡니다. 삼각 보조점. 자, 그러면은 해남군, 여기 이제 해남군이 있습니다. 해남군에 어떻습니까? 삼각 보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남군, 군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끝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군도. 우리는 또 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만 가지고요, 보이지도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측량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요, 이 지적 삼각 보조점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없으니까요. 다시 시군구 안에는요, 자,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이 한 필지를 측량을 하려면 지적 기준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한 필지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측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요, 이 한 필지 근처에요. 한 필지 근처에 이제 지적도. 자,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적 도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도를 만들기 위한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적 도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을 지적 도군점이라고 합니다.
지적도를 만드는 이제 실질적인 기본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는 삼각점, 시군구에는 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도군점을 둔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요, 이제 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도군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지적 도군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부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선 쏘고, 거리 안 다음에 각도에서 이 정확한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 삼각점은요, 시도에 두는 것이고, 지적 삼각점은 시군구에, 그 다음에 지적 도군점도 이제 시군구에 두게 됩니다. 시군구에. 자, 그러면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개념.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산에 간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 도군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기준점이 됩니다. 자,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기준점은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을요,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구했으면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때 한번 한 필지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 도군점들을 마련해 놨으면요, 이거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써먹어야 되겠죠. 인근에 있는 또 한 필지를 측량하는데 또 써먹어야 되겠죠. 그때는 또 다시 지적 기준점 설치할 필요 없이요. 그래서 잘 보존해야 됩니다. 정확한. 그래서 자꾸 이게 지적 기준점이 또 움직여서는 안 돼요.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시면요, 지적 기준점 성과를 이제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관리요. 자, 요 부분은요, 우리 1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그 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 기준점은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군점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측량 성과의 관리예요. 자, 기준점을 정했으면은, 찾았으면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관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 보죠.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으니까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당연히 관리하면 되겠죠. 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이 또 궁금한 사람이 있겠죠. 자, 궁금한 사람들은 지적 기준점을 또 열람할 수가 있어요. 또 열람하고요, 또 필요하면 등본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측량 성과의 보존 및 열람이 있는데 이것을 좀 고치세요. 이거 좀 오류가 있으니까 측량 성과의 보존 및 열람이 아니라 열람 및 등본 발급 이렇게 고치십시오. 등본 발급. 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본 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열람 및 등본 발급은 과연 어디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열람 및 등본 발급도 간단하겠죠. 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군점은 지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받으면 됩니까? 지적 소관청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지적 삼각점은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가가지고 열람 등본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작년 중순에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만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요.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전산화가 됐어요. 자, 지적 공부들이 조금씩 지적에 관한 서류들이 이제 전산화가 되고 있는 단계예요. 자,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동사무소 가서도 뗄 수가 있겠죠. 다 전산화가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빨리 전산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적 삼각점은요, 전산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전산화가 돼가지고 깔려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시도지사한테 갈 필요 없이요. 또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자료는 시군구에도 다 깔려 있게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적 기준점들은요,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끝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지적삼각 보조점이나 지적도군점은 당연히 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 들봉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적삼각점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지만은 그 열람 등본 발급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또는 지적소관청. 요 부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지사한테만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는 지적소관청에 가서 지적 삼각점 성과도 열람 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요. 열람 등본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방가로 2번 보시면 수수료 면제해 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랄지 또는 3번 보시면은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열람 등본 발급을 받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익을 위해서 열람 등본 발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죠.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요 지적 기준점의 종류하고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성 기준점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열람 등본 발급은 어디서 받느냐.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기준점을 정했습니다. 다 지적 기준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 도군점까지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보죠. 자,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이제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세부 측량 절차입니다. 자, 넘기시면 14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측량 절차가 나옵니다. 측량 절차.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요, 자, 그림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씩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안 적으셔도 다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필지에 대한 측량은요, 측량은 신규 등록을 토지 소유자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그 면적, 이런 거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측량은요. 측량을 먼저 의뢰를 합니다. 측량. 신규 등록을 하고 싶으면 이제 측량 의뢰를 하는 거죠. 자, 측량 의뢰는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합니다. 토지. 원시 취득을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측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 등이 이제 측량 의뢰를 합니다. 자,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경계에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인접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자, 인접 토지 소유자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이요.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측량을 의뢰를 할 때는요. 지적소관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측량을 하지는 않고요. 이런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는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가 되냐면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이런 지적 측량을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건 법인이에요. 국가가 설립한 공법인이 되는 거죠. 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요. 또는, 측량을 업으로 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적 측량업자라고 하는 거죠. 지적 측량업자라고 합니다. 지적 측량을 이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적 측량업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만이 지적 측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업자랑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두 사람이 이제 지적 측량을 하는데요. 이제 지적 측량업자는요. 지적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은 어디다 하냐면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뒤에 지적측량업자가 나오는데요. 지적측량업자와 관련해서는 뭐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요. 혹시 수험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 등록을 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요.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를 할 때는요. 그냥 뭐 구두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의뢰를 할 때는 의뢰서라는 이제 서면을 작성해 가지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 자, 의뢰를 하면서요. 자, 측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때 그 수수료, 측량에 대한 비용, 그 수수료도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납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지적 측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안 해줘요.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요, 바로 지적 측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 소관청에 내가 어떤 식으로 지적 측량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지적 소관청. 자, 측량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해요. 자료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 지적 측량업자라는 것이요. 업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적 측량에 관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지적 소관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지적 측량을 해야 될 텐데, 하려면은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언제까지 지적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계획서는요, 의뢰를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측량이 끝나야 토지 소유자가 빨리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빨리 신규 등록이 되어야 그 지적 공부에 정확한 내용이 빨리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하라는 의미로서요. 그 다음 날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받게 되면 그 계획서에 이렇게 하려구나 라고 해서요. 그 계획서를 보고요. 지적 측량에 도움이 될 만한 지적 전산 자료 등을 제공을 합니다. 전산 자료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전산 자료 같은 걸 제공받아 가지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제 지적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측량 실시. 그래서 측량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측량을 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경계나 면적 등을 정하게 되겠죠. 측량을 실시해서 면적 등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도를 작성을 합니다. 측량을 했으니까 그 결과죠. 측량 결과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면적은 얼마, 또 뭐 경계는 어떻게 된다. 성과도를 작성을 해요. 자, 그러면 성과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지금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성과도를 작성해서 당신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됩니다. 이 성과도를 그대로 발급하지를 않고요. 이 측량 실시에서 나온 성과도가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측량 성과도를 발급을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성과도를 작성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요. 그 성과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요. 지적소관청에. 자,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이 지적소관청과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지금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금 적는 겁니다. 요 지적소관청에 지금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고요. 중심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그 지적소관청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요, 그 자료를 보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지적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검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우리가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제출을 받아서요.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이 있었죠. 경계보건 측량하고요. 이건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이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가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해봤더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성과도. 너 잘했다는 거죠. 성과도를 발급해 줘요.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성과도를 발급받았으면 제대로 됐다는구나. 그래서 성과도를 발급받았으면 이제 정확성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 그 의뢰인이 되겠죠.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이 신규 등록할 토지의 경계 면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의뢰했다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측량 성과도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 거죠. 소유자로부터 나갔다가 마지막으로 소유자에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죠. 먼저요, 화살표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의 의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의뢰를 받으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바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지적소관청에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전산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실시했으면요, 거기에 따른 성과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제출을 해서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발급을 하고요.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잘했다라고 성과도를 발급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수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성과도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의뢰인에서 나왔다가 의뢰인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자, 지적측량에 의뢰해가지고 142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때 지적측량 수행자에는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지적측량업을 등록을 한 자, 이것을 지적측량업자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2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따로 등록할 필요 없어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법에 의해서 등록됐으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의뢰를 할 때는 양가로 2번에요. 의뢰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수료. 자, 그러면은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은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이 보시면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하는데요. 양가 1번 보시면은 그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두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는 거죠. 다음 날.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날까지. 자, 그러면은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 측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적 전산 자료 등을 제공해 줍니다. 자, 제공을 받으면은요, 자, 오른쪽에요, 지적 측량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지적 측량을요, 그러면은 빨리 지적 측량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빨리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을요, 빨리빨리 서두르게 하기 위해서요, 측량 기간을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기간 안에 끝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보죠. 방가로 1번 일반 업무에서는요. 일반 업무에서는 자, 지적 측량에 있어서 측량 기간은 5일로 합니다. 측량 기간. 자, 측량 기간은 5일이에요. 그러면 측량 기간은 5일이고요. 그다음 검사도 해야 되는 거죠. 검사. 자, 검사도 해야 되니까 이제 검사 기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이걸로 잘 기억하세요. 4일로 합니다. 자, 측량기간, 검사기간은요, 이제 세부 측량 기간입니다. 세부 측량을 할 때. 자, 측량을 가면은요, 가가지고 그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5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넘기시면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라는 경우입니다.
자, 한 필지를요, 측량을 하러 갔어요. 측량을 하러 갔을 때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측량에 들어가면 돼요.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바로 측량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때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측량을 하러 갔는데요, 문제는요, 이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측량을 할 수가 없죠. 세부 측량을 바로 하지 못하고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정해야 되는 거죠. 정하고 측량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을 하는 기간, 기초 측량이죠. 기초 측량을 하는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기간을 더 부과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초 측량하는 기간을 얼마를 더 부과해 줄 것이냐 관련돼서요. 이때 한 필지를 측량하는데 측량 기준점이 4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적 기준점이 4개만 있으면 되면은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런데 어떤 측량을 하러 갔더니요, 토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몇만 평 돼요. 그리고 모양도 엄청나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토지에 대해서 이것도 10만 평이라고 해보죠. 맞아요. 2만 평이라고 해보죠. 자, 2만 평짜리 이 토지를요, 측량을 하려면요,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50개는 설치를 해야 돼요, 50개. 자, 한 4개 설치할 때 하고요, 50개를 설치할 때 하고. 네, 죄송합니다. 자, 4개를 설치할 때는 기초 측량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50개를 설치해야 되면 기초 측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기초 측량하는 시간이 더 늘기도 하고 적게 늘기도 하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초 측량 기간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지적 기준점을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 계산되는 기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기초 측량을 하는데요, 지적 기준점을 하나에서요 15개까지요 설치해야 되는 점에 지적 기준점이 1점에서 기준점이 1점에서 15점 이하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측량 기간은 여기다 적죠. 여기다가 5일이고 됐을 때 측량 기간 자, 1점에서 15점까지였을 때 기초 측량을 하는데 지적 기준점 숫자가요.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지적 기준점 정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점에서 15점 이하까지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4일을 더 가산해 줍니다. 측량할 때.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만드는 시간이요, 4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15점 이하까지는. 자, 그러면은 4일이 걸려서 지적 기준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측량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검사를 할 때도요, 이 세부 측량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 기준점이 정확히 됐는지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기준점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세부 측량은 당연히 잘못될 테니까요. 따라서 기초 측량하는데 기초 측량 기간이 4일이 걸렸으면요, 검사하는 기간도 똑같이 줍니다. 지적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을 4일을 더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측량을 하러 갔는데요, 만약에 13개의 지적 기준점 13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죠. 그러니까 기초 측량하는 시간에 4일, 세부 측량하는 시간 5일에서 9일을 줘야 될 것이고, 또 검사 기간을 또 줘야 되겠죠. 세부 측량 검사 기간, 기초 측량 검사 기간 8일에서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3점을 설치해야 되면은 17일 안에 측량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러 갔더니요, 지적 기준점에 15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7점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16점부터요. 4점이죠. 16, 17, 18, 19점까지요. 19점까지는 자, 지적 기준점 한 4개 설치하는데요, 하루 정도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설치하는데 하루가 정도가 더 걸린다 그러면은 15점을 초과하는 이제 4점마다요,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자,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 기간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하루를 더 가산해 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점을 설치하고요, 지적 기준점 18개를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죠. 16점에서 19점까지니까 원래 4일에다가 하루를 더 가산해 주는 거죠. 검사 기간도 하루를 더 가산해 주기 때문에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여기 10일하고 여기 9일에서 19일 안에 하면 된다는 거죠. 18점을 설치했을 때요. 측량 기간이 10일이 걸릴 것이고 검사 기간이 9일이 걸릴 거죠. 그런데 19점이 아니라요. 22점을 설치해야 된다. 18점에 22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20점부터요. 또 23점까지요. 이때 또 4개를 더 4개까지입니다. 그래서 19점을 초과하는 또 4점. 이럴 때는요. 4개 설치할 때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씩을 또 더 가산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22점을 설치하고 지적기준점 22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이 일수에.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어떻습니까? 11일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검사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난 기준점만큼 또 검사 기간도 늘어나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검사 기간이 10일에서 어떻습니까? 검사 기간 10일, 이게 11일이니까 21일 안에 끝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요,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부 측량을 할 때 일반적인 측량은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인데 만약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시간을 가산해 줘야 되는데 이때 얼마만큼 가산해 주느냐? 그 지적 기준점 숫자가 1점에서 15점까지는 각각 4일,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4일을 가산해 주고 만약에 15점을 초과했을 때요.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4점마다 16, 17, 18, 19, 20, 20, 21, 22, 23 아니죠. 20, 21, 22, 23 맞죠? 그 다음에 초과되는 또 24, 25, 26, 27 이렇게 초과되는 각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계산한 법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산한 법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측량 기간을. 그러니까 측량 지적 기준점을 한 4개 설치하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해서 15점을 초과해서 2개를 설치하든 초과되는 3개를 더 설치하든 4개를 더 설치하든 하나를 더 설치하든 각각 하루씩을 더 준다는 것이죠. 하루씩을. 자, 그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예요. 그래서 1점부터 15점, 15개까지는요, 4일씩을 각각 가산해 주고요. 15점을 이렇게 초과했을 경우에는요, 초과되는 각 4점마다 원래 가산해 줬던 4일에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측량 기간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반가로 2번 보시면요. 합의 업무요. 자, 어떤 토지를 측량을 하기로 했는데 이 토지를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요. 합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총 20일 안에 모두 끝내기로 했다는 거죠. 자, 20일 안에 끝내기로 합의를 했을 때는 그 합의 기간 안에 측량을 모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일 중에요. 며칠을 측량기간으로 볼 것이고 며칠을 검사기간으로 볼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이 20일 중에요. 합의기간 중에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합니다. 자, 20일 안에 끝나기로 했으면요. 4분의 3이니까 어떻습니까? 측량은 언제 끝내야 돼요? 며칠 안에 끝내야 됩니까? 4분의 3이니까 15일 안에 끝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검사기간은 그러면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니까 이제 5일은 검사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측량을 끝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측량기간 계산하는 법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측량 실시했을 때 그 기간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측량이 다 끝났으면요 그 기간 안에 측량을 모두 실시했을 때는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도를 작성한다 이 말이요. 이제 성과를 결정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성과를 결정을 한다. 면적, 경계, 좌표들을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로 3번 보시면 이것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 있죠. 검사. 그래서 의 보시면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다만에서요. 거기 나오죠.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이에요. 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경계보건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검사 방법과 관련돼서요. 검사는 누가 하냐면은요. 원칙적으로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기관은.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도지사 검사하는 경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죠. 검사 방법에서요. 1번 보시면은, 자, 검사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지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자, 지적 기준점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적 기준점도 정하고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적 기준점에 대한 검사도 받는다는 거죠. 그때 이 지적 기준점이요.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을 때요. 자,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두는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적 확정 측량 성과예요.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대단히 대단히 면적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때요. 자, 이것은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시도지사에서 검사합니다. 물론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조그만 했을 때는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그 규모는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좀 넓다라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한다. 그 이외에는 다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였으면은, 자, 동그라미 3번 보죠.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됐으면요. 지적 측량 성과들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한다는 거죠. 제대로 됐다는 거죠. 발급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의뢰인에게 성과들을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모든 측량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지적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성과들을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만 발급해야지 받지 아니한 측량 성과들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적 측량에 관한 전체적인 절차를 봤습니다. 자, 절차. 쭉 이렇게 우리가 그림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그 기간이죠. 측량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여기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가끔 기간은 나옵니다. 가끔 아니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주 나오니까 그 기간 잘 기억하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적 마지막인데요. 자, 14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 심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죠. 자, 요 내용하고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요. 여기 보죠. 소관청에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자, 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성과들을 발급을 하고요. 자, 그 지적측량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 의뢰인이면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이런 사람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발급을 해줬겠죠. 성과들을 발급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검사가 끝난 다음에 성과도를 이제 발급을 했다는 거죠. 자, 발급을 받았는데요. 수행자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 측량을 했다라고 했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수행자가 어떻습니까? 그 성과도 발급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수행자는 제대로 해가지고 발급을 됐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의뢰인에게 발급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측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왜 이렇게 적지? 아니면 경계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는 만족을 했는데 그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발급된 내용에 대해서요.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발급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에게 불복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다투는 방법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다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상위기관으로는 시도가 있는 거죠. 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도에서는요, 이렇게 지적측량 수행자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이런 사람들이 그 지적측량 성과에 관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요, 지적소관청의 상위 시도에는요, 지방지적위원회를 둡니다. 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요, 시도에 둡니다. 지적소관청의 이제 상급기관에, 그걸 다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요. 지적측량에 적부를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적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직접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는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심사 청구를 하고 찾아가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따라서 직접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청구할 때는요, 직접 청구할 필요 없이요.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청이 어딘지 도청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따라서 청구를 할 때는 직접 청구할 필요 없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여기죠? 지적측량. 잘못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지만은 직접 청구할 필요 없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청구서를 제출할 때도요, 원래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만은 직접 안 내고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요, 빨리 자기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가 뭐 측량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요, 받았으면은 이제 회부를 합니다. 회부. 자, 여기서는요, 절차이기 때문에 날짜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림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한쪽에 적어두시면 좋을 거고요. 자, 회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회부해야 되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30일 이내는 적어도 회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 저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하고요.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의 의결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60일 안에 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에 한해서.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90일까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60일입니다. 날짜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날짜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이 됐어요. 자, 심의 의결을 했으면요, 바로 그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시도지사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합니다. 의결서를 송부하게 되겠죠. 자,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요, 그 심사 청구인이 있겠죠. 청구인에게요, 그 의결서의 내용을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통지.
통지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요. 7일 이내에 통지래요. 날짜들 잘 기억하세요.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통지를 할 때는요. 청구했던 사람, 청구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했을 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통해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왔는데요. 소유자에게는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처음에 발급됐을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는 괜찮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가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적부심사를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져가지고요. 소유자는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인에게만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만족스럽게 나왔으면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따라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자, 통지를 받았더니요. 통지받은 내용에 청구인이 여전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청구인은 만족하지만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방지적위원회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재심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 상위기관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있겠죠.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에는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번 심사를 했다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지적측량적부 재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요,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게 아닙니다.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요.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재심사를 청구할 때요.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직접 가서 청구하겠습니까? 따라서 심사 청구,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청구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국토교통부 그 청사회가 있겠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사. 그림이 좀 비틀어졌나요? 자, 재심사를. 지적측량 적부 어떻게 돼요? 지적측량 적부에 대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재심사라는 거죠. 반드시 재자가 붙어야 됐습니다. 만약 재자가 없으면은요, 이것은 시도지사한테 가는 것이고요. 재심사라는 말이 나와야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나 재심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요, 자, 통지가 한번 심사 결과 의결서가 나왔기 때문에요.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떻게 돼요? 결과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90일이 지나버리면요. 재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청구하고 싶으면 빨리 90일 이내에 하라는 거죠. 따라서 시도지사가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할 때는요. 90일 안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알려줘야 되겠죠. 말 안 해주면요. 모르는 상태에서 90일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럼 이때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잘못된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 제한은 없지만은 재심사 청구는요.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빨리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자,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어떻습니까? 중앙지적위원회 회부를 하는 거죠.
자, 요 내용은요, 요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회부를 할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이제 심의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재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심의 의결하는 기간도 동일해요. 60일 이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30일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심의 의결이 되면은요, 끝났으면 그 의결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송부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자, 그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한테요, 물론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은 다투지 못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한테도 다툴 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모든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나오면요, 이제는 더 이상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확정이 됩니다.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제재심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 송부받은 내용을요, 이제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청구인한테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아봤자 더 이상 이제 다툴 수가 없으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그 내용을 송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그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아서요, 이것까지 해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송부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에. 자, 송부를 하면은요,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나 재심사가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발급된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데, 위에서 내려온 송부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적소관청 너희들이 잘못했더라 이거죠. 측량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성과도 발급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요, 잘못된 측량 성과에 따라서요, 이미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버렸어요. 등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심사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요,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등록 사항을 어떻습니까? 얘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사항 정정. 이것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서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를 해서요, 요것도 포함돼요. 자, 우리 등록사항 정정에서 우리가 하나 뒤에서 한다고 안 읽었던 내용이요, 116페이지 보시면은, 자, 토지 표시의 정정. 자, 116페이지 펴시면은, 방가로 위, 거기 보시면 토지 표시의 정정해서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요, 비읍본을 보죠. 자, 비읍본 보시면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4번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배 등록사항을 정정을 한다. 이것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까지 갔으면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하면 될 것이고, 자, 90일 이내에 지혜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확정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그 확정된 내용을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대로 정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송부받은 내용으로 측량 성과를 수정하든지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절차가 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이 돼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고, 기각이 안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요, 적부심사나 적부재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측량 성과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하고 등록상 정정하게 되면 모든 또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가 다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걸 기억하는데요, 이게 날짜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번호를 붙여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적 측량 절차에서 맨 마지막 절차가 지적소관청이 이제 측량 성과들을 발급을 했을 때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으면은요, 가장 먼저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자,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하기 때문에 이해가지고요, 회부를 하는 거죠. 지방지적위원회. 자, 회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심의 의결을 하고요. 의결이 끝나면은 송부를 하죠.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자, 통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죠.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하고요.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있어서는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의결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시 송부를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또 송부를 하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거기에 따라서 측량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이 절차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제가 안 하겠지만은 나오기 때문에요. 절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적 측량에서요,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많으면 두 문제도 나오고요. 어쩔 때는 한 문제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측량 절차와 관련된 내용 자주 나오고, 적부심사와 관련돼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이제 측량에 관한 일반론이죠. 뭐 개념이라든지, 뭐 지적 기준점이라든지,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냐, 안 해도 되는 경우냐, 이런 내용들 중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요. 자, 책을 통해서 보시면요. 제목들만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죠. 자, 지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런 것들 모르셔도 돼요. 재작년에요. 이 지적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위원회만. 이것은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재작년에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10년 안에, 자, 적어도 8년 안에는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절차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요, 지적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하고요. 자,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른쪽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요. 의결서 내용을 다시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요. 양가로 4번에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양가로 5번에 있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 날짜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통지받은 사람이 또 불만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지적진양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회부에서 심의 의결해서 다시 송부하는 절차는 요 지방지적위원회 회부에서 심의 의결하고 송부하는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준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용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송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 송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요.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자, 시도지사로부터 다시 송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그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재의결까지 넘어가니까 재심사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서 정리하면 될 것이고 재심사까지 갔을 때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그 재심사 의결서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양가로 5번은요. 특별자치시장의 특례에 있는데 이것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특별자치시장은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자, 특별자치시장이 있는데요. 특별자치시는요. 세종시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죠.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자, 세종시를 여러분이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종시는요.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요. 세종시 안에는 구가 없어요. 아직은. 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 안에는 구가 없기 때문에요. 세종시가 바로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세종시가. 자, 그런데 이 세종시 시장은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잖아요. 특별자치시예요. 그러면은 세종시가 충청남도에 있으면은 세종시 시장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하위 기관입니까? 아니면 동급입니까? 동급인 거죠. 서울특별시장의 경기도지사와 동급이 되지요.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충청남도하고 동급이에요. 동급이다 보니까 세종시 시장은 그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동급이다 보니까 세종시 시장은요. 시도지사하고 동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즉 세종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면서 동시에 시도지사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겸하게 돼요.
따라서 세종시 시장은 지적소관청이면서 시도지사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안에는요. 시도지사 지위를 겸하니까 세종시 안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세종시 시장이 성과도를 발급해주면요. 이 사람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요. 세종시 시장을 거쳐서 세종시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어떻게 돼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두 가지 지위를 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겸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시장 위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거죠. 자,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어가지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송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시 시장한테 송부가 되겠죠. 그럼 세종시 시장이요. 다시 자기한테 다시 송부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신한테 무슨 송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종시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를 받으면 자기가 직접 어떻습니까?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상을 정정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송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요게 이제 특례라는 내용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가로 6번은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까지 끝나게 돼버리면요. 다시는 재청구를 못합니다.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부심사를 다시는 청구하지 못한다.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됐는데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이 되고 다시는 또 재심사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요. 다시 정리해 놓으면 밑에 표가 있죠. 그래서 그 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예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있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은 뭐 지적측량 수행자 이런 거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몰라도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와 관련돼서는 그 지적측량업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147번 4번에 있는 지적측량업자는요. 두 번째 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지적법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15강 정도가 되는데 뭐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한 14강 정도 됐는데요. 자, 이 안에서 12문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이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12문제 중에서는요, 한 반 이상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반만 맞아도 괜찮으려면요, 지적법 12문제에서는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적법은 제가 좀 꼼꼼하게 했고요. 꼼꼼하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세요. 물론 처음 들으셨을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시겠죠. 뭐든지 처음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요, 지적법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사항을 이제 등기법에 관련돼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